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장기적인 비트코인 시나리오, 가격 시나리오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켈리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전망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9,000달러를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3월에 매도 충격이 벗어났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터릭 부트린 이더리움 발행 200만 건으로 줄인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일본의 금융청에서 암호화폐 자율규제 조직 두 곳에 정식 허가를 내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 블록체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범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페이가 비자 암호화폐 직불카드 결제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코인마켓캡에서 올 1분기 여성 사용자 43.24%가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시나리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레이딩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샷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그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차트상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차트는 몇 번을 이제 보긴 했는데 이번 차트는 조금 더 이제 기울기가 수평형으로 많이 보이는데 아마 지금 이 차트는 로그 차트를 가져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기울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기울기대로 가격이 계속 이제 수익률이 최초보다 조금씩 줄어드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초에 나왔던 수익률은 뭐 30만 %까지도 있었네요. 그리고 뭐 6만 %, 이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의 이제 수익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2,738%,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의 이제 수익률을 예상하는 게 2,590.57%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지금 10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는 이 가격의 수익률이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지만 그 기울기가 계속 완만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저점과 고점의 이 기울기에 맞춰서 추세선을 그려보면 지금 앞으로 2022년 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20년 뭐 중순 정도인지 아무튼 그 정도에서 한 10만 달러 정도의 최고점에 도달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는 이제 장담은 당연히 못 하고요. 우선은 과거의 패턴대로 갔을 때 그 기울기가 완만해졌던 그 패턴으로 갔을 때에 예상되는 가격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는 정말 다 다릅니다. 기술적 분석도 다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가격 전망이 뭐 10만 달러인 사람도 있고 뭐 30만 달러인 사람도 있고 뭐 100만 달러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패턴이 이렇게 이제 삼각형 수렴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패턴을 찾아냈어요. 이 저점과 이제 고점이 저점으로 내려오면서 가격이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하는 형태, 삼각 수렴하는 형태들을 이제 계속 띄고 있다라는 건데, 이 형태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계속 이제
그 가격이 횡보를 하면서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를 갖다가 다시 그 확산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때에도 가격이 횡보를 하면서 수렴하는 형태를 기울이다가 거기를 지나쳐서 이제 확산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가격대가 계속 이 한 점으로 모아지는 삼각 수렴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2020년 말까지를 아마 이 수렴 형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수렴 형태가 이제 끝나고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웨슬라드의 이제 분석인데요. 웨슬라드 같은 경우는 뭐 엘리 파동을 지금 가져와서 그 파동대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전파적으로는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 첫 번째 파동의 조정이 두 번째 파동으로 가는 그 와중에 그 가격의 지금 조정이 61.8%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왔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 형태가 61.8%였기 때문에 이 그 3파의 조정세, 3파에서 4파로 조정세가 나왔을 때 지금 23.6 정도에서 조정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23.6에서 50%까지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정확하게 23.6%의 조정세가 나왔다라고 지금 세 번째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가격대의 이제 고점 이 W 지점과 X 지점이 이제 나오는데 A, B, C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지금 조정세가 나가고 있고 다시 한번 상승세로 이제 돌아서는 와중에 여기에서 조정세가 고점의 9,200달러, 9,500달러 선에 이제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가 8,400달러 선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조정세는 23.6%에서 38.2%의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0달러 정도를 조정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10,000달러에서 11,379달러 선이 최종적인 저항을 맞지 않겠느냐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조정세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패턴이 한 번 더 나올지 아니면 그 전에 조정세가 나올지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갈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냥 하나의 그 전망치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언 켈리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 되니까 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BK 캐피탈 매니지먼트 겸 매니지먼트의 CEO 겸 창업자인 브라이언 켈리가 이 CNBC 프로그램에서 총 공급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비트코인 스톡드 플로우 모델 등 일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비트코인이 12일 반감기 이후 금보다 훨씬 큰 희소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뻔한 이야기죠. 이 스톡드 플로우 모델은 워낙 자주 나와서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반면에 여기에 대한 반박을 또 하고 있는데 S2F 이 스톡드 모드 투 플로우 모델 가격 예측에 대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경제학자 알렉스 크루거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S2F와 가격은 서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S2F 모델은 예측력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플랜 B 측은 이 크루거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토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반감 기전 1만 달러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영국 소재 자산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애널리스트 사이먼 피터스가 비트코인 가격이 5월 12일 반감기 이전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인 1만 달러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 채굴자와 신규 사용자 증가, 그리고 미달러와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호재로 작용하며 과거 최고가인 19,000달러를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최근 영국 런던 소재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코인쉐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멜텀 드미러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8,000달러를 회복했지만 아직 시장 정서 자체가 낙관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자축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발행을 200만 건으로 줄인다라는 소식인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이 시작되면 연간 최대 200만 건의 이더리움 발행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의 연간 토큰 발행은 현재 토큰 발행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200만 건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래 최적 수수료 금액의 정확한 예측과 같은 개발 예정 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이 포브 크립토와의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비탈릭 부테린 2.0, 이더리움 2.0의 발행이 매년 200만 건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고, 이것은 연간 470만 건인 현재 이더리움 토큰 발행의 절반 미만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몇 가지 개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더리움 2.0을 통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프로토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된 포스 메커니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테이크 증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발행을 크게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더리움 2.0에서 이론상 최대 발행은 연간 200만 건이 될 것이라고 계산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의 또 다른 주요 업데이트로는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응답으로 수수료 대신 블로크이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는 매우 높은 처리 시간과 함께 거래의 최적 수수료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등 기존 문제 중 일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발행량까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의 희소성을 증대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에도 비트코인의 반감기 같은 효과를 또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그 추세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이 발행량의 감소, 절반 이상을 지금 감소하는 이런 형태들을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불러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본의 금융청이 암호화폐 자율규제 조직 2곳을 정식 허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 암호화폐 산업협회 2곳이 규제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으면서 산업이 주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일본 STO 협회와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2곳을 공인 금융상품 거래 협회로 인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 협회는 이 증권 토큰 공개, 이 STO, 그리고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자율 규제 조직인데요. 일본 STO 협회는 지난 10월에 일본 증권사들이 STO 기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단체라고 합니다. SBI 증권 주도하에 이 노무라 증권과 야마토 증권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이 증권사들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가장 탑 증권사들이고,
실제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탑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증권사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STO 협회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JVCA, 일본 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 단체로 이 관련 규제와 정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출범 초기에 이 금융청 인가 거래소로만 구성되어 있었다가 지난 2018년 10월에 제2종 회원 접수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런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들이 이제 활발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자율규제 조직도 이 정식 허가를 함으로써 앞으로 일본 내에서 이런 암호화 자산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 블록체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범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 앱 위챗을 운영하는 IT 대기업 텐센트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텐센트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위한 텐센트 사업 엑셀러레이터를 열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텐센트는 초창기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는 30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번 이상 자금 조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만이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6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이 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과 데이터 공유, 공급망 금융, 디지털 자산 거래와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정부, 에너지, 교육, 물류, 제조, 농업, 공공복지 등을 위한 기술 개발 작업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참가 스타트업은 1년 동안 사회 멘토링 미팅과 그리고 업계 네트워킹 및 사업 기회가 주어지며, 텐센트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텐센트에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에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또 그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산업적인 성장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블록체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CBDC도 발행을 유통을 또 전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블록체인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최근의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삼성페이가 지금 세계적인 신용카드 업체 비자의 암호화폐 플랫폼인 이 스와이프와 협력을 맺어서 암호화폐 직불카드 결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스와이프는 삼성페이와의 제휴로 인해 삼성페이 이용자들은 삼성페이 기기를 통해서 스와이프 이 카드 잔액을 결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와이프는 구글페이와 삼성페이를 모두 다국적으로 지원하는 최초의 디지털 지갑 플랫폼이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밝혔습니다. 양사 간의 이 파트너십으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비자 스와이프 카드 고객들은 5천만 개 이상의 스와이프 제휴사들에서 암호화폐 직불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케네스 스와이프 COO는 삼성과의 협력 관계는 상호 발행은행 콘티스 파이낸셜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케네스는 삼성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널리 인식하게 만든 삼성 에어가드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비대면 결제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 구글페이에서 디지털 결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이
이내 카드와 같은 디지털 솔루션이 현금 같은 물리적 결제 수단보다 고객에게 더 알맞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는 연말까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페이를 통해서 삼성 휴대폰이 보급률이 굉장히 높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삼성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암호화폐 즉 불카드 사용률을 높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용 편의성이 계속 이렇게 높아진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고, CBDC가 또 발행이 된다면 추가적으로도 결제가 더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뭐 카드를 쓰듯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지불 결제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코인마켓캡에서 올 1분기 여성 사용자가 43.24%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여성 사용자가 43.24%가 증가했다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여성 사용자가 불과 15.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 1분기에는 특히 18세에서 24세 여성 사용자가 65%가 증가했으며 북미와 유럽에서 50% 이상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중남미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평균 80% 이상 여성 사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미 대륙에선 아르헨티나의 여성 사용자가 가장 급증했으며 올 1분기 동안 무려 98.23%가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콜롬비아가 82.03%, 베네수엘라가 80.23% 순으로 여성 사용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여성 사용자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코로나 여파들도 있을 거고, 실제 이 암호화폐 사용의 편의성들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제 여성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더 보급률이 커질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고요. 우선 여성 사용자들은 그 장점이 있겁니다. 이 입소문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자신이 사용한 부분들을 실제 좋으면 적극적으로 소문을 내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는 건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굉장히 확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도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